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현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다시 잘 오르면서 2013포인트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요. 네. 계속 이렇게 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이렇게 조금 쫄쫄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찔끔찔끔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웃음에도 두 가지 웃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네. 진실된 웃음이 있을 거고 또 한쪽은 가식된 웃음이 있겠죠. 가식적으로 웃는 모습들.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저는 지금 시장은 가식적으로 웃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실체는 없고 실물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도 지금은 뭐 준전시 상황이다. 지금 경제 정시다, 뭐 전시 상황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사실 경제가 밑바닥부터 해가지고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것은요, 실제 가치를 주가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은 결국 과하게 기대감으로 거품이 쌓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기대치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 뿐인 것이 실제로 뒷받침되고 있는 모습들은 없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비어있다. 속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일단 겉으로는 웃고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웃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100% 믿지는 마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현금 비중으로 50% 이상은 지금 확보해 놓고 지금은 100% 믿을 수가 없으니 내 현금을 지금 시장에 맡기지 말자. 왜? 겉으로 웃고 속은 좀 시커멓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50% 현금을 맡기지 말고 계좌에서 빼서 아예 좀 보관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50% 정도는 웃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장단 맞춰주는 거예요. 그냥 이 시장에서 맞는 전기차, 그리고 보안 관련주 또는 인공지능 관련주, 그리고 최근에 어제까지도 계속 뛰어오르고 있는 뭐 공인인증서 폐기 관련주,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하고 나면 빠질 때 눌림목 매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선취매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특히나 보안 관련주는 제가 뭐 3주인가 4주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던 섹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살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설마 보안이 하시다가 지금은 급등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보안이라고 따라붙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미리 선취매를 해서 조금 이렇게 보유했다가 올라갈 때 수익을 잘 챙기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역시 이제 보안 관련주가 움직이고 나면은 결국에는 저는 또 인공지능 관련주라든가 자율주행 관련주나 지금 로봇 관련주가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주 쪽으로 다시 또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히토류 관련주들은 조금 뛰어오르다가 일시적일 것 같고요. 그 대신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이렇게 미중 무역 사이에서 갈등 사이에서 뭔가 수혜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도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쉬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5월 말에서 6월 초에 평택 공장을 방문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온다라는 것은 역시 반도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지금 올라가는 종목은 일단 올라가게 내버려 두고 미리 선취매하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되,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을 100% 믿지는 마라.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종목들이요, 뭐 지금 당장에 일시적으로 올라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뭐 국보 이런 거 오늘도 급등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뭐 지금 300억 규모의 자금이 입금된다, 뭐 그런 이야기 때문에 급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종목을 비싸게 사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종목은 따라붙지 말고 항상 지켜보고 테마가 있는 종목. 아까 뭐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시장은 가는데 내 종목은 안 간다라고 하는데, 뭐 제가 시작부터 팩트로 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은 시장에 어울리지 않은 종목을 샀으니까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항상 말씀드리는 듯이 3월 달에 떨어졌을 때 올라왔을 때 매도를 다 진행하셔가지고 종목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아마 현금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미련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내 종목은 안 간다, 내 종목은 안 간다, 그리고 매수가가 높다라는 말은 3월 말에 추가 매수할 현금이 없었다라는 거고요. 추가 매수를 안 했거나 없었다라는 거고, 그 현금이 왜 없었나라고 보면은 지난번 그 명절 전에 역시 또 100% 시장을 신뢰했기 때문에 현금을 전부 다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올라갈 때 매도를 하고 내려갈 때 매수를 하고, 올라갈 때 매도하고 내려갈 때 매수하는 게 맞는데, 가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나를 쭉 보게 되면은 시장이 올라갈 때는 과하게 매수를 하고 내려갈 때는 사지도 못하고, 또 올라갈 때는 과하게 매수하고 내려갈 때 뭐 손절하거나 매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고쳐내신다면은
되면은 시장 분위기를 따라가면서 저처럼 재밌게 주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시장이 기대감으로 조금 과하게 오르는 면이 있다고 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좀 가식적인 장이기 때문에 너무 믿지 말고 50% 정도 현금화해달라는 전략 추천해 주셨고요.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주 언급해 주셨고 주도주 위주로 시장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제가 오늘 빨간색 옷을 입고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양봉 패션이라고 되게 좋아해 주시거든요. 오늘은 예. 오늘은 한 분께서 네. 전문가님은 빨간 옷 없냐고. 아, 빨간 넥타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다음 주 화요일에 빨간 넥타이 하고 오실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약속.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주. 알겠습니다. 코디까지 해주시네요. 네. 코디까지 이렇게 해드렸고, 자, 그럼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동아소시오 홀딩스요. 동아소시오 홀딩스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36,500원에 20%. 136,500원에 20%요? 예.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산지가 2017년도에 샀는데요. 네. 이거를 그냥 다 포기하고 얼마만큼 오면은 그냥 팔아야 되는지, 그거를 좀, 저가까지 오기는 힘들 것 같고. 네네. 예, 그래서 네. 문현진 전문가님을 무지무지하게 좋아하는데요. 네네. 오늘 나오시니까 되게 반갑네요. 그러니까요. 얼마면 그냥 팔아버리면 될까요? 네, 이거 오랫동안 갖고 계셔서 정리 빨리 하고 싶으신 거죠? 예, 너무 오래 가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첫 번째 전화부터 이제 너무너무 무지무지 좋아하시는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동아소시홀딩스 136,5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투자를 하실 때 지금 당장에 많이 무기력하실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동아소시오홀딩스를 샀기 때문이 아니에요. 동아소시오홀딩스를 사서 내가 무기력한 게 아니라 할 줄 아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저라면 이거 지금 탈출시킬 수 있고, 저라면 어떻게 대응해가지고 나와야 되겠다는 전략이 나오는데, 동아소시오홀딩스라고 해가지고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계속 속수무책으로 냅두고 있으니까는 자꾸 계좌가 썩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방송에서 공부해라, 실력을 쌓아라, 공부해라 하는 이유가, 내가 하는 게 할 줄 아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어요. 추가 매수도 해야 되고, 올라올 때 좀 팔았다가 다시 내려가면 또 추가 매수 해야 되고, 한 종목으로도 매매를 꾸준히 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동아소시오홀딩스는 실적이 좋은 기업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조금 할 줄 아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은 여기 위쪽에서 이렇게 매수하신 게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예. 지난 2017년에 사셨던 자리가 나쁜 자리는 아닌데, 그 자리에서 매수하셨다 치더라도 지금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좀 해가지고 반등 나올 때 조금 비중을 덜어내고 이런 방식을 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3월 달에 제가 방송을 보셨다면은, 종목 가리지 말고 그냥 사세요. 현금 다 들고 와서 사세요. 은행 가서 지금 돈 찾아와서 사세요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어요. 한 번도 안 빼먹고 이때까지 봤는데. 이때까지 봤는데 그때 안 샀잖아요. 안 들어왔어요. 그게 안 들어오지 무서웠으니까 3월 달에. 예. 시장이 그렇게 내려가는데 사라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잖아요. 예. 다른 사람들 다 기다려래, 손절해라 하고 지금 사면 안 된대. 저는 그때 사야 되는 거다. 뭔 소리냐. 그때 사야지 올라갈 때 회복이 되고 뭔가 정리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장 그때는 샀다면은 괴로울 수 있겠지만 지금 보니까 어때요? 사니까는 샀으면은 좀 매수가를 낮춰가지고 탈출하기 좀 용이했겠죠, 그죠? 예, 단가 낮추는 법을 한 번도 못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앞만 보고요, 좀 멀리 안 봐요. 눈앞만 보고 있고 멀리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시장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계속 사야 된다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시장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조금 멀리 봤을 때 한번 크게 빠질 위기가 있으니까 저는 조금 현금화를 하자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현금이 있다면 일단 들고 가셔도 괜찮아요. 현금은 70% 갖고 있어요. 야, 완벽합니다, 가면. 예. 70%면 괜찮아요. 이거 탈출시킬 수 있어요. 지금 저기 문현진님 말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떨어질 때 무서울 거예요, 그죠? 떨어질 때 아니요. 무섭긴 할 건데 제 말 들으면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아니, 그때만 해도, 네. 그때만 해도 처음 쳤어여가지고, 손실까지 나면서 저거를 팔 필요가 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5만원에 팔아라 해도 저 팔 것 같아요. 아니, 5만 원에 팔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 뭘 하면 되냐면요. 얘가 올라오긴 올라올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지금 쫄쫄쫄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동아소시홀딩스도 실적이 괜찮고 하다 보니까 아마 11만 원 정도까지는 좀 올라와 줄 수 있어요. 예. 근데 11만 원 올라왔을 때 저는 정리할 거면 하는 게 낫다 생각이 들고요. 예. 왜 제가 이 현금이 있으면 탈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냐면, 저는 시장이 지금 당장 오늘이 될지, 뭐 한 달 뒤가 될지, 두 달 뒤가 될지, 아니면 공매도 금지 기간이 끝나는 9월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큰 예. 조정이 한번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아주 큰 조정이 한번 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저는 한번 밀려준다면 그때는 이번에 기회 놓치지 말고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놔야 네. 다음 상승 추가 매수 때 지금은 안 되죠. 안 되죠. 내려갔을 때 하는 게 최고 좋겠죠. 9만 원에 네. 살래요? 6만 원에 살래요? 아니, 요번에 아. 동아소시오가 조금 올라가서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내버려 두고 예, 기회를 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동아소시오홀딩스를 어차피 산다라고 봤을 때, 매수를 한다 봤을 때 어차피 예. 매수할 거 기회를 매수하는 게 낫잖아요. 예. 그죠? 동아소시오홀딩스는 11만 원에 한 주나 6만 원에 한 주나 한 주의 가치는 똑같아요. 예. 맞잖아요. 그죠? 예. 예, 한 주는 어차피 똑같아요. 그러니까 11만 원이나 6만 원이나 똑같다는 말은 6만 원에 매수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건 알죠. 6만 원이나 그렇지. 7만 원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한 거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수 그럼 관점은 계속 떨어질 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선생님 계속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진작에 해와야 됐던 일들을 안 했는데 지금 어떻게 손을 아니, 써요? 현금 보유하고 현금 많다고 해가지고 현금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쫓아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쫓아다녀요? 우리 그 닭 쫓던 게 지금만 쳐다본다니까요, 원래. 아니, 멘토님이 이쯤에서는 이제 많이 내려왔으니까 사도 된다. 이제 그럴 때까지 지금 계속 입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더 기다리세요. 더 아직 안 기다릴까요? 내려갔잖아요. 보세요. 흐름 자체가 아직 하락으로 안 내려갔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11만 원까지 그냥 보유 의견 드리고요. 네. 8만 원 이하까지 내려올 때 그때 이렇게 매수 관점을 잡고 포인트를 잡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지금은 일단 내버려 두자. 현금 비중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다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11만 원까지 오면은 팔아볼까요? 그때 전화를 주세요. 전화를요? 네. 예. 그리고 공부를 좀 하세요, 지금. 이게 공부를 안 하니까 대화가 안 돼. 공부를 해야지 제가 이 설명해드리는 내용이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 그 아니요, 부분이 좀 아쉽네요. 아시겠죠?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11만 원 되면 전화를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조금 좀 간단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추가 매수 기회 놓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8만 원 이하에서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SK솔믹스. 네, SKC 솔믹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3,380원에 10%요. 3,380원에 10%요? 네네. 네, 지금 수익 보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전이 온 것 같아가지고. 네네. 예, 조금 더 나눠도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SKC 솔믹스 3,08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라고 하시는데요. 매수가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3,380원이요. 네, 3,380원이라고 하시네요. 네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매수, 최근에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좀 됐어요. 좀 됐어요. 이제 기다리다 보니까 네. 본전 온 거예요? 네, 단가를 좀 낮춰가지고. 단가를 낮춰놨어요. 네, 그냥 본전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럼 매도하시면 돼요. 매도 할까요? 네, 이거를 네네. 우리가 기다렸던 종목들이 이렇게 내 본전에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것도 이렇게 위기를 한번 겪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3월이라는 위기를 한번 확 겪었는데 이제 이 위기를 겪을 때 추가 매수를 했으면은 지금 수익인 네. 거고 안 했으면은 그냥 본전 찾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내 종목이 안 간다, 내 종목이 안 간다라고 할 게 아니라 3월 달에 내가 뭘 했느냐를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손 놓고 있었다면 수익 얻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죠. 네네. 모든 시청자들이 평등합니다. 저 때 매수를 못했으면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수익을 내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 내가 이렇게 지금은 매도를 좀 진행을 해가지고 본전 찾아서 지금 어울리는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는 관점이 더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SKC 네. 솔믹스로 수익을 내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여기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을 얻었고 하다 보면은 사람이 네. 이렇게 본전 왔을 때 복수심리, 막 보복심리 이런 게 생기거든요. 아, 승부욕도 네. 생겨가지고 내가 이걸 얼마나 참았는데 수익 보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마인드가 꼬여버리면은 네. 실제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매매를 못 해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마인드가 꼬여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니까는 얘가 더 네네.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시고 새 마음 새 네. 뜻으로 종목을 좀 다시 교체를 해서 아. 시작을 해보자는 전략 드릴게요. 아, 그렇게 할까요? 네. 그래서 아, 네, 마인드가 고맙습니다. 중요하니까 마인드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본전 회복됐으니까 잘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 더 잘 내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저 된 건가요? 네, 네, 저는 아, 되신 네네. 거예요. 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저 알테오젠이요. 알테오젠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저 92,200원에 샀고요. 네. 20% 정도 됩니다. 92,200원에 20%요? 네, 네. 엄청 어마어마하시네요. 엄청 많이 오셨네요. 근데 이 20%가 그때 샀을 당시에 20%고 지금은 제가 좀 중간에 팔아서 아, 네. 네, 이 정도까지는 아니긴 한데 아, 이거 제가 한 70% 정도 팔고 30% 아직 갖고 있거든요. 네네. 이걸 언제까지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어서 아, 네. 아니면 더 사야 되는지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알테오젠 9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네. 20%에서 조금 줄어드신 상태인데 네.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우리가 지금 혹시 이제 목소리가 좀 젊으신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릴 텐데 게임 같은 거 좋아하세요? 네. 게임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게임을 우리 하다 보면은 현질이라고 하잖아요. 네. 현금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매를 해서 쓰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어떤 현금으로 매수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뽑기 같은 걸 했을 때 어떤 날은 네. 굉장히 잘 뽑히는 날이 있어요. 그죠? 네. 우리가 뭐 카드를 10장 뽑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날은 굉장히 잘 뽑혀가지고 뭐 굉장히 귀한 카드들이 막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야 오늘 너무 잘 된다라고 해서 뒤에 또 계속 막 그 돈을 쓰면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 지금 너무 잘 나왔다 해서 돈 쓰면은 그 뒤에는 약간 좀 시원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의외로 내가 잘 나왔네 해서 자꾸 하는데 잘 안 되고 우리 인형 뽑기 하는 데도 가보면요. 어떤 날은 내가 10,000원 넣었는데 막 3개 뽑을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잘 된다 하고 또 막 10,000원 떠놓고 하면 그다음부터 또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그죠? 그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지금 이게 주가가 급등했을 때 70% 정도 매도를 했어요. 그죠? 네. 나머지 30%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게 좀 더 갈까 안 갈까 미련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왜 아까 현질하고 뽑기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국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떨어질 것 네, 같나요? 미련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게 남이 봤을 때는 수익도 많이 났고 그냥 챙기고 다른 매매를 하셔가지고 알테오젠 지난번 9만원 샀던 것처럼 잘 사셔가지고 또 이렇게 또 수익을 내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은 그러니까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하는 것을 반복하는 일이거든요. 네. 이걸 잘 매도하고 나면은 다시 또 이런 걸 하루 또 발굴하러 가야 돼요. 농사와 같아요. 심고 기다리고 수확하고 또 심고 기다리고 수확하고인데 지금 수확 네. 시즌이 오신 거예요. 네. 근데 수확 시즌 왔는데 야, 이 벼를 70%를 다 뱄는데 여기서 또 자랄까 어쩌지 이러고 또 보고 있는 거라니까. 심어야지. 네. 그러니까 빨리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네, 그게 지금 매매가 여기서 더 가나 안 가나가 아니라 빨리 매도해서 그냥 뽑아버리고 다시 네. 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투자입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뭐 무상 증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들리는 게 많으니까 야, 여기서 벼가 지금 좀 더 자랄 수 있다는 이야기 어디서 들었는데 여기서 더 자랄까 이러고 보고 있는 거라니까요. 네. 네,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랑 상관이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잘 뽑아가지고 수확을 시키고 이제 여기서 무상증자 한다 해야지 이거 19만 원에 사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네. 시청자님 9만 원에 샀지만 이거 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9만 원에 사야 되는데 아니 9만 원에 산 사람이 있는데 19만 원에 매수하려고 하면 배 아파서 사십니까? 네. 안 사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증자 한다 해야지. 아이고 그럼 내가 사야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항상 늘 말하는 더 큰 바보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나보다 더 비싸게 사는 바보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네. 매수를 하는 거예요, 항상. 네. 그러니까 지금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제일 핫하고 제일 뉴스가 많고 제일 좋다고 할 때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는 게 투자의 전략입니다. 아, 네. 미련이 남아도,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우리 인생 살면서 미련 남으면 그 연애도 잘 안 되고 그래요. 아,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근데, 네. 제가 지금 화면을 좀 보고 있는데, 네. 얼굴에 살짝 뭐가 묻으신 거 같아요? 점 같은 거? 아, 김인가? 그래요? 아, 네. 김 같은 게 묻었어요? 아까 밥을 네, 먹고 가지고. 아,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걸- 잘생김이요. 네, 잘. 감사합니다. 아, 전문가님 너무 좋아해서. 방금 소름이 좀 보고 돋았습니다. 있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항상 지켜보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김밥을 먹어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니, 김밥도 이거 들고 있어요. 진짜 김밥 먹었는데. 김 묻은 줄 알고 진짜, 큰일 났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분명 거울에 없었는데. 네. 정리요. 당황스럽네요. 저는 네. 잘생김이 묻었다고. 여러분, 김이 묻은 게 아니라 잘생김이 묻었다고. 그건 이제 김도 멘토님 오실 때 멘트를 써주시면 어떨까. 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도 네. 너무 좋아하시는 신청자님께서, 네. 재밌는 또 드립을 한번 쳐주시고 가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상담. 이건 전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저기 하이비전 시스템인데요. 네. 네, 14,200원에 50%예요. 네. 오래 기다렸어요. 네네. 근데 저 문현진 전문가님 진짜 너무너무 존경하는데요. 네네. 항상 좋은 말씀 해주시고 네. 또 다른 종목으로 바꿔서 수익 낼 자신 없으면 기다리라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냥 사실은 두 종목 갖고 있다가 계속 기다리다가 어제 한 종목이 올라와서 매도를 하고 네. 근데 이게 또 하이비전 시스템 남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매수가까지 올 때 아니면 어제 매도한 자금으로 하이비전 시스템을 더 사도 될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두 개를 갖고 있다가 한 개를 정리하셨는데 이거를 조금 하이비전 시스템을 조금 더 매수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 기다려갖고 손해를 안 보고 나왔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것도 또 기다릴 계획인데 네. 그래도 되나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하이비전 시스템 14,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0%이신데요. 네.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드린 말씀들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 교체를 할 실력이 없다면 안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게요. 예, 그 말씀 지켰어요. 네, 교체를 안 하면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올라와 주는데 교체를 하게 되면 내가 보는 눈에 한해서 또 매수를 하게 되는데 하이비전 시스템도 지금 14,200원이면 제일 많이 올라왔을 때 매수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런 관점으로 또 다른 종목을 또 그렇게 매수하게 되면 또 크게 또 손실이 나거나 하는 방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반복하지 않으려면 내가 왜 이렇게 고가에 샀을까? 고가에 매수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저가에 매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 저가에 매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음봉 매수, 양봉 매도라는 말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음봉 매수, 음봉 매수, 양봉 매도. 양봉 매도. 네, 그게 단순히 이렇게 음봉이 하나 떴다고 해가지고 매수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네. 크게 지금 그림을 보세요. TV를 네.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그림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이게 차트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그림으로 네. 봤을 때 언제 저는 매수하냐면 이때 매수하는 거예요. 내려가고 있는 자리에서 음봉이죠. 네.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저때 매수를 쭉 합니다. 올라올 때 뭐 해요? 네. 올라올 때는 양봉이라고 올라오니까 양봉이니까 뭐 하죠? 매도. 매도를 합니다. 또 내려갈 때 뭐 해요? 매수. 매수. 올라갈 때 뭐 해요? 매도. 매도. 그리고 내려갈 때 뭐 해요? 매수. 매수. 올라갈 때 뭐 해요? 매도. 매도. 그럼 이제 계속 올라가게 되면 저는 계속 매도인 거예요. 그럼 내려가게 되면 뭐 할까요? 계속 매수해서. 네, 그때는 또 매수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방송을 이때까지 꾸준히 봐오시면 시장 안 좋을 때 사라는, 시장 안 좋을 때 매수해라는 네.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내려갈 때 매수를 하니까 그래요, 저는. 내려갈 때 매수하고 올라갈 때 매도하는 게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맞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이걸 네. 반박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싸게 내려갈 때 매수해서 올라갈 때 매도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하시니까는 올라갈 때 매수를 해놓으니까 어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음봉 매수해라, 내려갈 때 매수해라, 그리고 기다려라, 그러면 올라갈 때 수확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매도를 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할 만한 시기가 아닌 거예요. 네. 매수를 한다면 언제 해야 된다?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내려갈 때. 내려갈 때. 지금은 그림을 봤을 때 차트 잘 볼 필요 없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쭉쭉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 제가 화살표 그림으로 좀 내려가주면은 어떻게 한다? 네. 그때는 좀 매수한다. 매수 관점으로 보고 매수하면 네.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네, 그러면 지금 당장에 뭐 하면 되느냐? 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래쪽에 매수를 하셨어야 되는데 위쪽에 매수하시다 보니까 네. 아래쪽에 매수했으면 지금 수익을 챙기면서 매도를 하면 되는데 네. 위쪽에 매수해 놓으니까는 매도하기엔 손실이 커서 일단 좀 기다려 보는 거예요. 기다려서 기다려보는 어디까지 거예요? 가나 해서 본전까지 다행히 와주면 그 다른 네. 종목 정리한 것처럼 이번에도 정리하면 돼요. 네. 근데 만약에 얘가 올라오다가 꺾여가지고 내려가게 되면요. 내려가게 네. 되면은 매수가가 워낙 높으니까 매수 시기에 네. 매수해가지고 매수가를 어떻게 한다? 좀 네. 낮춰가지고 낮춰서. 다음번 올라올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매도.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아, 올라올 네, 때 네. 매수가 아니라 네. 내려갈 때 어떤 새로운 종목을 내려갈 때 한번 매수해 보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앞으로 투자 습관이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셨어요? 네,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배우고 아유, 있어요. 그럼요. 많이 배우세요. 제가 방송에서 항상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있잖아요. 단호하게 말씀해 주셔갖고 좋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그걸 이제 좋게 봐주신 분들이 오늘 좀 많으셔가지고 다행이네요. 아니요, 너무 존경하고 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문재진 전문가님. 좀 더 열심히 진짜로.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거는 내려갈 때 매수한다고 보고 지금은 보유해서 들고 가시고 12,000원 이상까지 한번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12,000원에서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올 때, 뭐 올라가질 못하고 약간 이렇게 빌빌거린다라는 느낌이 올 때는 전화를 빨리 네. 주세요. 네. 아시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그 투자 습관을 감사합니다. 올바르게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잘 가져가 보시고요. 내려갈 때 잘 매수하시고 12,000원 이상까지 보시면서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인트론 바이오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저거 오래 들고 있었어요. 작년에 사서. 네. 그래서 추가 매수 조금 했었는데. 네네. 지금 손절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근데 지금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하나. 네, 그거 궁금했어요. 네, 일단 이거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5,800원 20%입니다. 네, 이거 손절하고 싶으신 마음은 없으시고 좀 들고 가고 싶으신 거죠? 네. 네. 지금도 추가 매수, 지금은 하기 조금 그래서. 네네. 문현진 멘토님한테 좀 상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인트론 바이오 15,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이신데요.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일단 이 상황에서는 계속 보유하셔서 들고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당장에는 이렇게 바닥을 좀 잘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거래량만 보더라도 우리가 거래량이라고 하는 건 그냥 관심이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예. 관심이 이렇게 많이 쏠렸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인트론 바이오가 뭐 때문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죠? 네.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뭔지 몰라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많이 몰려온다라는 것은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매도할 수 있는, 한번 이렇게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됐든 이런 거래량 움직임들이 최근 들어서 2019년부터 해서 최근 들어서 생기고 있다는 것은 돈이 어떻게든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거래량이 좀 활발해지면서 약간 슈팅들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저는 보유하셔도 좋다 생각이 들고요. 네. 당장은 이제 뭐 추가 매수를 굳이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현재가가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예. 저는 보통 어느 정도 되면 추가 매수를 이렇게 권장드리냐면은 한 20%에서 30% 손실이 났을 때 그런 손실률을 보여줄 때 전 추가 매수가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근데 지금은 기껏 해봐야 뭐 한 10%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추가하면서 안 해도 괜찮아요. 이런 종목들은 뛰어오를 때 막 30%, 40%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뭐 10% 손실 구간은 금방 회복되고 남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현금 여유가 조금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건 욕심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남아 돌아서 하는 거예요? 나 현금 남아 도니까 보험 가입할래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면 보험을 가입한다는 뜻은 뭔가요? 혹시 뭐 유사시에 있을 내가 돈이 갑작스럽게 필요할 때 누가 이렇게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안전을 지키기 위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돈 남아 돈다고 그거 나 돈 남아 도니까 오늘 백이나 하나 싸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네. 대부분 그냥 보험을 가입을 해서 이렇게 좀 리스크 관리하고 적금을 넣고 좀 돈을 이렇게 쟁겨놔요. 왜냐하면 우리가 혹시 모르는 자금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그죠? 네. 주식도 똑같아요. 현금 남아 도니까 지금 인트론 바이오 더 살까요가 아니라 얘가 한번 밑으로 빠져준다면 리스크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때 매수하기 위해서 돈을 남겨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제가 그래서, 멘토님 방송 항상 보고 있으니까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요. 좀 많은 분들이 배워서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투자는 재밌는 건데 너무 어렵게 하시고 계셔서 좀 쉽게 네. 가르쳐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보유 의견 드리고요. 뛰어오를 네. 때 2만 원 이상 뛰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모든 분들이 방송 잘 보고 있다는 인사 말씀을 꼭 해주시네요.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시고요. 2만 원 이상까지 좀 길게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안암전자요. 네, 아남전자 매수가랑 비중은요? 2280원에 네, 50%요. 2,280원에 50%요? 예. 네, 이거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이게 매수한 지가 한 10개월 됐거든요. 네네. 그런데 오늘이 오르는데 이게 앞으로 전망이 좀 더 놔뒀다가 매도해야 될지 네네. 지금 나와야 될지 걱정이 돼서요. 오늘 또 급등을 하니까 이제 매도를 해야 될지 예. 고민이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아남전자 2,28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0%이신데요. 더 두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지금 당장 흐름이 나쁘진 않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쪽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아남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 반도체 이런 기업들 다시 급등 나오면서 조금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파악을 해볼 때 아남전자는 조금 보유하셔도 괜찮은데 10개월 전에 매수하셨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이거는 작년이 한 8월 달쯤부터 해가지고 사지 마라, 매수하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던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금 차트를 제가 항상 말하지만 잘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림을 한번 봅시다. TV 보고 계세요? 예. TV 보시면은 제가 까만 선을 그려놨거든요. 예. 까만 선이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예요. 근데 그 매수가와 제가 또 동그라미 원을 그려놨어요. 그 자리 보니까 과거에 17년도부터 해가지고 어때요? 올라왔다가 그 자리만 되면은 올라갔어요. 그죠? 그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해서 내려왔어요. 그죠? 그게 2019년 8월 달 정도예요. 저렇게 무너지고 나면은 저 자리 올라가기 되게 힘들어요. 무너지고 나면은 이제 저 밑에서 이렇게 갇혀가지고 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항선, 지지선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지금 지지선이었는데 지지선이 무너지고 나면 이제 그 자리가 저항선에서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친다면은 시청자님 매수가가 되면 어떻게 된다?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제일 높은 가격에 지금 들고 계시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공부만이라도 제발 하자 이 말이에요.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거 어렵지 않았죠. 그죠? 딱 3분도 아니고 1분 들으니까 이해가 됐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공부만 해도 괜찮고 그 정도 가르쳐주는 스승이 여기 있잖아요. 방송을 많이 보시면서 공부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것만 배워도 이런 자리 매수 안 하세요. 그리고 이런 자리 왔을 때도 내가 언제 매도해야 되지 할 때 역시 저 자리 지금 2250원 자리가 좀 버거운 자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윗골이 달고 쭉 빠져버리게 되면 일단 조금 더 보유하시고요. 만약에 오늘 예. 이후로도 추가 상승해서 2,250원까지 올라오면 일단은 매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2,250원에요? 네, 그렇게 매도하시고 아래쪽으로 다시 빠질 때 매수 관점을 잡아보시거나 아니면 위쪽으로 다시 3,000원까지만 올라왔을 때 이제 다시 또 위쪽을 레벨업 했구나.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매수해볼게 라고 그때 따라 붙으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잘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주가 흐름 보시면서 매도할지 보유할지 잘 기억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지난주 안 오셨을 때 안 나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문가님 너무 좋아해서 꼭 한번 혼나보고 싶다는 분이 전화를 주셨거든요. 오늘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분한테 한마디 해주시고 바로 이어서 세미나 일정까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혼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김도호 멘토님한테 전해 들었어요. 네. 그런 분이 계시더라.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사석에서 이야기했던 게 혼날 짓을 하지 마라. 그런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혼나고 싶다 생각하지 마시고 혼날 행동을 안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저도 칭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혼내면 이게 이미지에 되게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저도 혼을 내거나 막 이렇게 뭐라 하거나 좀 이렇게 꾸중을 하거나 잔소리하거나 이러시기 좀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덜컥 매수하시거나 덜컥 매도하시거나 하시기 전에 제가 하는 이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들 한번 꾸준히 좀 들어보시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역시 온라인 강연에 오시면 제가 좀 더 따끔하게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들으신 다음에 투자 생활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도 아주 현명하고 그리고 아주 건강한 투자자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참여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세미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유튜브에서 댓글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을 선정해서 스피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쌍용 양회고요. 매수가 5,090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쌍용양회라는 이 기업이 전망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긴 힘들어요. 그냥 매출이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어가지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꾸준하다라는 말이 좋을 수는 있지만요,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우리 공무원 생각하면요, 안정적이고 굉장히 최고의 직업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전망이 어떤가라고 했을 때 전망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기대감으로서 주가가 형성이 되는 건데 전망이 늘 똑같다. 항상 2천억대를 꾸준히 영업이익을 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전망이 그렇게까지 밝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지금 당장에 봤을 때 최근에 이렇게 2018년에 그럼 올라왔던 이유가 뭔가 남북 경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남북 경협 때문에 올라올 거를 기대해 봐야 되는데,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시다면은 저는 보유하시는 것이 좋은데,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비중까지 실어서까지 가져가실 이유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 쌍용 양회에 대한 분석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서울옥션입니다. 서울옥션은 8,236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7%이신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니요, 이런 건 매수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데다가 이제 회사가 실적이 굉장히 힘들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흐름들이 나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시세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그냥 우하향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은 저가라고 해서 사셔는 안 된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계속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지금 당장 추가 매수가 아니라 일정한 흐름이라든가 뉴스, 그리고 최소한 방금 봤던 아남전자와 같은 그런 급등세가 한번 나와준다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뒤에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항상 말하지만 급등 나왔을 때 바로 사는 게 아니라 급등 나오고 한 달만 기다리면 매수가가 좋은 게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요거는 그 관점에 따라서 지금은 그냥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대하TI입니다. 대하TI는 7,183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20%라고 하시는데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요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최근에 이렇게 남북경협 철도 관련주들이 좀 뛰어오를 때 사셨는데 이러면 이제 혼이 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사지 말라고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가에 사시게 되면 좀 피곤하게 돼요. 미리 샀다가 남북경협 분위기가 좀 물이 흐려지면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때는 그런 건 그럴 수 있지만 최근에 사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게 된 거를 겪었다라는 것은 저는 좋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손절은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남북 경협 분위기 아직까지 남아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역시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위해서는 또 역시 또 북한 관리를 한다라는 그런 또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한 번 더 남북 경협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냥 보유 의견 드리고 대신에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라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역시 보유 의견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17만 4,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5%이신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역시 중국이 지금 뭐 경기 부양책으로 1,000조 원을 푼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말은 중국이 이제 아무래도 내수 시장을 키우겠다라는 건데 최근에 이제 우리 원 달러 환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위안 대비 달러 환율을요 7.1인가 7.09 환율로 또 올려버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도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수출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오는 거거든요. 1달러 상품을 팔았을 때 1,000원 벌어오던 시절과 1,200원 벌어오던 시절은 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도 관세전쟁과 무역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환율을 공시를 올려버렸어요. 그 말은 결국 내수를 살리겠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역시 화장품 소비라든가 소비 관련주들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20만 원 이상까지 조금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드리고 추가 매수는 없이 가져가는 게 좋겠다. 대신에 비중이 좀 많으시니까 19만 원 선에서 비중을 좀 3분의 1에서 절반 줄이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네, 다음 종목은 코스모화학입니다. 코스모화학은 9,37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0%라고 하시는데 전고점 뚫으면 더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전고점 뚫으면 더 들고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전고점 안 뚫을 것 같아서 저는 일단은 만 원대에서 그냥 좀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종목들이 V자로 이렇게 전고점 뚫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긴 해요. 근데 한 10종목 중에 한두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의 확률에 내가 좀 걸어볼 것인가 아니면 80-90%의 확률에 걸어볼 것인가 라고 한다면 저는 80-90%에 걸어요. 안정적으로 하는 게 좋다 생각을 해서 일단 만 원 정도에서 우리가 올라간다 생각하지 말고 만 원에서 일단은 내려간다라고 생각하고 저기서 매도를 좀 진행해서 아래쪽에 다시 사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전략으로 의견을 드릴게요. 네,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썬데이토즈인데요. 3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5%, 그리고 2년 이상 보유 어떻게 해야죠?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매한가지죠. 지금 차트만 딱 보신다면은 일단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게임 관련주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수혜를 좀 볼 수 있긴 한데 지난 2018년 말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26,000원대를 강하게 뚫고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이번에는 뚫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못 뚫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게 맞는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에서는 역시 박스권으로 이렇게 갇혀 있기 때문에 또 역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여기서는 아직 당장은 뭐 매도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여기서 지금 26,000원 자리를 이번에 내일까지 해가지고 강하게 뚫어내게 되면은 본전 이상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유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걸 뚫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중을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전략상 후퇴 한발 후퇴 여기서 전략으로 조금은 비중을 줄이시고 내려갈 때 다시 매수를 하셔서 매수가를 낮추고 다음 상승을 좀 노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썬데이토즈까지 오늘의 유튜브 스피드 댓글 상담은 모두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내일 또 궁금하신 분들 방송 초반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전화 연결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OCI요. 네, OCI 매수가랑 비중은요? OCI가 매수가가 52,000원이고, 네. 평균 단가는 30%예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올라버려서 추가를 해야 되나 지금 어떻게 궁금해갖고 전화 드렸거든요. 네, 추가 매수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해도 될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OCI 5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이신데요. 해도 될까요? 일단 OCI의 경우는요, 뭐 최근에 사실 좀 위기 상황이죠. 기업이 이제 흑자를 잘 내다가 이제 적자를 내고 있고 태양광 이제 폴리실리콘 사업을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당히 이제 좀 개편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체질 개선이 조금 시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한 기업이에요.
그렇다는 말로 봤을 때는 그 변화, 사람의 체질이 개선된다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빨리 걸릴까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사람도 네. 체질이 바뀌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하루 만에 체질이 갑자기 바뀌진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체질이 바뀌는데 오래 걸리는데 OCI가 네. 딱 그래요. OCI도 체질이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릴 거다. 그 말은 주가가 우상향으로 엄청난 상승세로 전환되긴 좀 힘들 것 같고요. 기껏 네. 해봐야 박스권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또는 우하향으로 계속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이거는 지금 추가 매수하기에는 여러 가지 뭐 위험성들이 있고 최근에 이제 그린 뉴딜 때문에 태양광 관련 테마들 움직일 때 최근에 좀 띄워준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냥 보유하셔가지고 그린 네. 뉴딜 관련 종목으로 조금 움직여준다면은 한 5만 원대에서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 여기 추가 매수하기에는 그 추가 매수할 돈이 조금 아까워요. 예.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 없이 보유하셔서 5만 원대 그냥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이게 지금 더 내려가게 된다면 혹시나 또 2만 5천 원이나 2만 원까지 혹시나 지난 뭐 코로나 관련 때문에 또 한번 훅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 시장 악재 때문에 빠지게 되면은 그때는 이 OCI라는 기업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시장이 밀어버린 거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기회가 한번 준다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기회지만 시장에서 표현하기에는 위기가 한번 와준다면 그때 매수하는 게 좋아요. 그때 매수이라고요? 네, 지난 3월 달에 매수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 많이 하시죠? 예.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면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땐 기회이긴 한데 남들이 볼 때는 위기예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말이 시장에 또 팽배해지면 그때는 매수 기회로 잡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을 드리니까 무서우시면 전화주세요. 제가 사라고 용기를 복돋아 드릴게요. 2만 원대에서. 아시겠죠? 너무 감사합니다. 팬이에요. 고마워요. 잘 보고 특집입니까? 있어요. 근데 오늘 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OCI 5만 원대에서 잘 매도하시고요. 만약에 2만 원대까지 내려와서 고민이 되시면 다시 한번 더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네. 다음 상담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CU 메디칼이고요. 네네. 단가는 2,600원, 비중은 약 20% 돼요. 네, 2,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제가 한 달 정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올라갔을 때 안 팔고 그 타수상 왠지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떼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들고 가야 될지 네, 감이 안 와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매도 시기를 좀 놓치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CU 메디칼 2,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라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일단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주식은 감으로 하면 안 돼요. 네, 뭐 올라갈지 내려갈지 감이 옵니다. 2분기 실적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시청자님만 아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전 국민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인터넷으로 알 수 있다는 네. 말은 전 국민이 네. 알 수 있는 내용일까요? 아니면 시청자님만 딱 혼자만 알고 있는 내용일까요? 그렇죠. 전 국민이 다 알죠. 전 국민이 알 정도의 정보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껍데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속은 다 빼먹고 껍데기만 나오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이야기에서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됐죠? 네.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소문에 사서 뉴스가 나올 때 팔아라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예, 소문에 매수를 하고 뉴스에 매도해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인터넷을 찾아봐가지고 실적이 좋을 거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공식적으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매도해야 되는 시기가 맞아요. 네. 소문에 사야 돼요. 소문에 야 진짜?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이럴 때 매수하는 게 맞아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매매를 하는 건데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CU 메디칼이 이미 뉴스로 좋다고 이미 이렇게까지 급등을 했던 종목을 사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에는 뉴스에 사신 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감으로 매매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물론 실력이 쌓이고 나면은 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실력이 그 기본이 되니까 그죠? 내 네. 경험과 노하우와 이런 것들이 다 응축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감으로 표현이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감이 있어?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배워야 돼요.
많이 네. 경험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감으로써 매매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경지에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어떤 걸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냐면요. 감을 네. 보거나 인터넷에 보지 마시고요. 네. 내 계좌에 찍히는 수익률을 보세요. 네. 수익률밖에 믿을 만한 게 없어요. 올라왔을 때 수익금이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30만 원이 이렇게 수익금이 찍혀 있다. 그럼 매도하는 거예요. 왜냐? 매도해야 내 것이 돼요. 확실한 거는 네. 그거잖아요. 그죠? 네. 인터넷도 확실한지 모르겠고 뭐 뉴스가 좋은지 네. 안 좋은지 모르겠고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고 모든 게 다 불확실한데 내 계좌에 지금 팔면은 이 돈이 생깁니다라는 것은 확실해요. 맞나요? 네, 맞아요. 네,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매수 잘하셨거든요. 이 자리가 눌림목 매매인데 매수 잘하셨는데 아니 지난번에 뭐 10%씩 이렇게 수익이 났을 텐데 1,000만 원 샀으면 100만 원 수익이거든요. 네. 아니 그 100만 원을 팔 수 있습니다는 그게 확실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고 수익을 챙기는 습관을 먼저 기르시는 게 좋고 이 자리가 네. 왜 좋은지를 방송을 통해서 재방송을 네. 보시면 눌림목에 대해서 설명 많이 드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고 온라인 강연에도 오시고 그렇게 실력을 쌓으시면서 매매하면 재밌어요. 자꾸 돈이 벌리는데. 네.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봉 뜰 때는 네. 뭐 하면 될까요? 일단 차익 실현해야죠. 그렇죠. 차익 실현하셔가지고 내 계좌에 찍혀있는 수익금이 확실하다 안 한 것만 기억하시고 올라올 때 이번에도 네. 한 번 더 시세 남아있을 것 같으니까요. 2,800원 네. 이상에서 일단은 수익금을 챙겨놓자.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네. 드리고 그 수익금 생긴 걸로 조금 다른 투자를 하시거나 공부를 좀 해보자라는 전략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 수익 실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국가스공사예요. 네, 한국가스공사 매수가랑 비중은요? 32,600원이요. 네, 32,600원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예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어느 정도의 어느 시간이 지나면 좀 원복을 할까 궁금해가지고요. 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네.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한국가스공사 32,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네. 10%이신데 한숨 쉬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숨이 나오죠, 당연히. 네. 일단 3월 달 매수 못 하신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한국항공우주 이런 기업들이 공기업이에요. 이 공기업들이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다라는 건데 이런 공기업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녀에게 물려주더라도 아깝지 않은 기업들이에요. 네. 그러면은 짧게 보란 말인가요? 길게 봐도 된다는 건가요? 저요? 길게 봐도 상관없어요. 아주 길게 봐야 돼요. 이런 기업들 투자해서 수익을 보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 단위로 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39,000원대 사가지고 네. 한 480도 있었는데 제가 500도를 더 샀는데도 추가 매수를 지금- 아무 데서나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추가 매수를 아무 때서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포지션에서 정확한 자리에서 내 매수가를 최대로 낮출 수 있는 효율적인 자리에서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냥 아무 데서나 덜컥 추가 매수 조금 떨어졌다고 매수해볼까 이렇게 되니까는 결국엔 지난 3월 달처럼 16,000원까지 빠질 땐 추가 매수 못하고 겁이 먹고 겁을 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때 못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지식이 중요해요, 투자는. 이제 한국가스공사는 앞으로 쭉 가져가신다고 보고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하는 지식을 쌓아서 저는 이런 이야기 해드립니다. 수익을 쫓지 말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좀 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예.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한국가스공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도의 지식과 실력을 갖추자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거 그냥 본전만 하면 빠져나오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거 여기에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 돈 갖다 다른 거 하는 게 낫죠. 다른 거에서 전 수익 못 날 것 같아요.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매매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요? 제가 한번 진정성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아냥거리거나 무시하거나 이게 아니라 한국가스공사도 제대로 이렇게 매매 못 하시는 분이 다른 걸로 무슨 매매를 잘 하겠어요? 안 그래요? 한국가스공사처럼 안전하고 이렇게 아주 안전하고 투철한 기업을 매매도 잘 못 하시는데 다른 기업을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을 한 모습만 보면 다른 모습도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제가 요거 조금 제가 고생을 해가지고
예. 그 마인드 때문에 그르치게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가스공사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도의 경제하면 올라가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을 매매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종목 중에서 한국가스공사가 매매하기 제일 쉬워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당장에는 뭐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시는 게 좋고, 아래쪽에 2만원 이하로 빠질 때 또는 22,000원 이하로 빠질 때 분명 저 때는 또 매수 기회가 생기는데 또 위기가 왔기 때문에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매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매수할 수 있는 정도의 마음가짐과 실력을 좀 쌓자. 일단은 지금은 보유하셔서 본전이 오게 되면 일단은 다 매도하시고 한국가스공사로 계속 매매해보자는 전략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한국가스공사까지 오늘의 전화 상담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내일 다시 연락 주시고요. 전화를 일찍 주시면 더 좋으니까요. 내일도 전화 일찍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 팬미팅과 또 좋은 상담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